시청자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유령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찾아서 여러분 가족 옆에 바로 줬으면 저도 마음이 편하고 다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금일 수색내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분을 찾아서는 좋은 곳으로 모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9시경에 두 분이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무슨 말을 듣고 그 같이 일하는 두 분 앞으로 가서 작업하란다, 배 내려라 해서 작업을 시작을 했답니다. 시청에 있는 근무하신 분들이 현장에 와서 우리 그 업체의 작업자와 이야기가 했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뭐 결과가 나올 때 그때 돼야 될 사항. 유암댐 전복 사고 아직까지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최현미 기자, 이런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이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 네, 라는 취지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 이 춘천시장이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한 시장이거든요. 예. 지금 그런 점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수단체에서 춘천시와 춘천시장을 향해서 좀 맹공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어제는 심지어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에서 살인과 업무상 과실치상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이재수 춘천시장과 관계자들을 대검에 고발까지 했거든요. 예.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니까 아예 실종자 가족들이 나섰는데요. 가족들이 단체로 입장문을 내고요. 가족들이 원하는 건 진상규명이지 이 춘천시장의 사퇴가 아니다.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지금 공무원들과 춘천시가 다 함께 정말 그 힘든 상황에서 수색하고 있는데 예. 지금 왜 그 실종자 가족들과 춘천시 이 공무원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냐. 예. 전혀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윤 의원님, 엄청난 재현재해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인명피해가 발생이 됐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유가족의 이번 주장, 호소가 정말 의미 있는 목소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상 이런 사고가 나면 당연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때를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감정적인 주장들이 더 앞서는데요. 지금 이번의 경우는 7명의 사상자 중에 아직도 지금 시신이 확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발견이 안 되는 그렇죠. 경우까지 예. 있고요. 한 분은 경찰이고 또 한 분은 뭐 시청의 공무원이고 또 몇 분은 민간업체 관계자이고, 그런데 결국 춘천시장이 궁극적인 책임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당시에 인공수초섬을 지켜내라고 한 그 현장에까지 가도록 한 지시는 누가 했는가, 이런 거는 이제 찾아내 봐야겠죠. 그러나 이런 사고 후에는 통상 따져보는 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를 묻는 게 과거에 비일비재했던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의 경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뭔가 대처를 하다가 빚어진 사고라는 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법률적인 용어로 자기, 부작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질 텐데 예. 그런 점에서 경찰의 뭐 수사 또는 뭐 궁극적으로 고소 고발이 되면 나중에 검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유가족의 이런 어찌 보면 상당히 숭고한 뜻인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거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 저는 다른 사고에서도 한 번쯤은 곱씹어 볼 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실종자 전원을 찾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호정 기자, 지금 마네킹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찾아보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 발생 엿새째인데요. 오늘도 경찰, 소방, 군인 인력 2천여 명이 넘는 인력이 아직도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군 당국의 제안으로 이 마네킹 실험까지 벌어졌는데요. 20km 정도 되는, 그리고 한 신장은 170cm 되는, 그러니까
보니까 실종자와 좀 비슷한 체격의 마네킹을 의암댐에서 직접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대원들이 하류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 마네킹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좀 직접 확인을 하는 이런 식인 건데요. 실제로 어제 3차례 실험이 있었다고 하고요. 2차례는 마네킹을 찾아서 그 주변 위주로 집중적으로 수색을 하고 있고 하나의 마네킹은 아직 찾지 못해서 이제 GPS를 달아놨는데 이걸 통해서 찾던지 혹은 이제 새로운 마네킹으로 다시 실험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실험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이 실험이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가능성이 높은 이 지역부터 집중적으로 수색을 이어가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물살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실종자들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폭우 피해로 산사태 일어난 곳도 많았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현미 기자. 근데 이게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말이 지금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이게 뭐 4대강 때문이다 혹은 뭐 4대강 덕분이다를 가지고 여야가 지금 쟁점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태양광 얘기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통합당에서 이번에는 이 현 정부가 원전 사업을 중단하면서 이제 이 현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이 급속하게 발전을 했고 그 이제 산에다가 설치하는 그 태양광 설비들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나무를 뭐 많이 베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번 홍수를 막아줄 이 물난리를 막아줄 나무들이 없어지면서 산사태가 커졌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내가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그때 이 태양광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논란이 커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요, 그 국가 균형 발전 특위를 민주당이 제안한 거고 미래통합당이 에너지 특위를 제안해서 함께 검토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이다. 태양광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에서는 계속 이제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것이 태양광 발전 시설의 난개발이라고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이면 산마다, 골이면 골마다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나서서 이 태양광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태양광 문제가 어느 정도 산사태에 영향을 끼친 건지는 전문가들의 검증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치권 인사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 그러니까 산사태하고 태양광 시설의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유호정 기자, 전문가들은 지금 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가장 정확한 게 통계잖아요. 이 통계를 보면은 만약에 둘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다면 이 산사태가 난 통계 중에서 과연 이 태양광 시설에서 난 산사태가 몇 건이냐 이걸 보면 될 텐데 지난 6월 말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산사태 1,079건 중에 이 태양광 시설에서 발생한 게 총 12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로 보면은 약 1.1%인 거거든요. 때문에 이 산림청은 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 말고 그동안 쭉 보면은 태양광 시설이 늘어난 해에 혹시 산사태가 늘어났나 뭐 이런 점도 살펴볼 수 있을 텐데 2018년도에 이 태양광 시설이 전년 대비 7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오히려 산사태 면적이 40% 감소를 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산림청은 통계를 봤을 때 둘 사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라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다만 어제 프레스룸 저희도 전문가 연결을 했지만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안정적인 땅을 이게 뭐 태양광 시설이든 뭐든 인위적으로 땅에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산사태 등 모든 자연적인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둘 사이에 직접적인 강한 연관성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직접 해주셨는데요. 이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연관은 없다라고 했지만 충분한 대비는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300명이 넘는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단을 꾸렸고요. 예. 이 태양광 시설로 인해서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약 2천여 곳을 방문해서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4대강 사업이 오늘까지도 좀 계속적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이낙연 의원이요. 저희 MBN에 출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섬진강이 범람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낙동강 범람에 대해서는 또 입을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그 문제는 과학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요. 오늘 대통령께서 그걸 검증할 기회가 됐다,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했죠. 4대강 얘기를 지금 다시 꺼낸 것은 물난리 피해를 이 정부의 책임으로 더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야당의 의도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 게 있겠죠.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 때 했던 4대강 사업 비판받았던 것을 만회하려는 생각이 있겠죠. 예. 그런데 그분들 말씀의 근거가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4대강 사업 어느 지역에서 물난리가 났습니까? 4대강 사업하지 않은 섬진강 수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고 토사로 하상이 높아져서 그걸 준설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물그릇이 작아서 곳곳에 뚝이 다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낙동강의 일부 구간 제방이 약한 데만 터졌지 나머지 지역은 수년째 4대강 사업 이후에 이 범람이라든지 물 피해가 없고 사망자 수도 줄었는데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놔두고 다시 책임 떠넘기게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봅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실종자 가족들의 얘기가 조금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은미 기자, 지금 여권에서는 4대강 사업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권에서는 이제 낙동강 제방도 무너졌는데 예. 무슨 4대강 때문에 지금 4대강을 하지 않은 섬진강만 홍수 피해가 있다라면서 4대강 효과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예.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지금 들으셨지만 아니 섬진강이 범람하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낙동강 범람한 거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낙동강 제방이 무너진 게 괜히 무너진 게 아니라 어거지로 보를 설치하는 바람에 수위가 높아지고 수압이 세지면서 이제 그 제방들이 다 무너진 거 아니냐라고 예. 이제 같은 상황을 보고 정반대로 지금 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또 오늘 하나 좀 거들었는데 예. 문 대통령이 어제 좀 상관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따져볼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4대강 보와 홍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라고 하면서 은근히 4대강 사업을 디스했다, 대통령께서. 예. 그러면서 가뭄 홍수 예방에 자신 있으면 즉시 4대강 보호 한번 파괴하고 그 예. 결과에 책임도 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 부분도 대통령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뭐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변호사님, 글쎄요. 야권 통합당 중심으로 해서는 이 4대강 얘기를 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좀 분위기거든요. 아무래도 뭐 MB 시절에 가장 중점적인 정책 중에 하나였고 예. 그 이후에 사실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4대강 보호하고 홍수와의 상관관계 다시 조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디스하는 거다, 4대강에 대해서 디스하는 거다라고 미리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관관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같이 이렇게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가 우리한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엄청난 지금 홍수 피해, 산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어떤 정책을 마련하는 것, 물론 정치인들이 중심이 돼서 정책을 마련하기는 하지만 모든 분야의 정책이 정치인들,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는 건설 책임자, 이 건설 관계자들의 어떤 의견,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 지금 이렇게 피해가 심각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인명피해까지 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이 상황에서 왈가왈부하는 건 시점으로도 굉장히
적합하지 않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호정 기자,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영향이 있다 없다 이 부분도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란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일단은 그간의 정부의 감사원 결과부터 보면은 2013년과 2018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각각의 감사원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기능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다만 2014년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의 조사평가위원회는 이 4대강 주변 홍수 위험 지역 중 93.7%가 예방 효과를 봤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정권에 따라 조사 주체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오락가락한다. 이런 결과도 있고 저런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견해에 따라 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실제로 이 보호가 본류 사업 구간에 치수 안정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한다. 예. 이 보 자체가 홍수 예방 기능이 아예 없다고 하는 건 좀 무리다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제방 관리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이번에 섬진강에서 4대강 사업을 안 해서 홍수 피해가 큰 거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4대강 사업을 안 해서가 아니라 보 자체는 홍수 예방 기능이 없고 이 섬진강에서 피해가 큰 거는 이 제방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예. 관리 부실 때문이지 이 4대강 사업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는 억측이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뭐 정부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면 또 그때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수해 복구 작업에 이제 도움을 주러 떠납니다. 어제 저희가 정의당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은미 기자. 태영호 의원의 사진이 조금 화제였어요, 어제.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정의당 의원들의 사진 때문에 예. 이제 태영호 의원이 어떻게 보면 소환이 됐다고 봐야 할까요? 뭐 예.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조수진 통합당 의원이 올린 사진이에요. 이게 지난 7일에 충주 북구에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갔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갔던 사진인데 예. 보시면 저기 지금 들고 있는 게 변기 뚜껑이거든요. 흙더미에 이제 막 파묻혀가지고 굉장히 많이 손상되고 더러워진 변기 뚜껑을 들고 나르는 태영호 의원의 모습인데 굉장히 지금 이 옷도 굉장히 많이 더러워져 있고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 어제 이제 심상정 대표와 그 이제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이 찍은 사진은 이제 뭔가 좀 되게 깨끗한 모습으로 위아래로 이제 뭐 빛나는 장화라고 일부 네티즌들은 표현을 하는데 장화는 반짝반짝하고 이제 티셔츠에는 티끌 하나 묻어있지 않고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사진 굉장히 논란이 됐거든요. 뭐 보여주기 하러 간 거냐, 인증샷 찍으러 간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수해 현장에서 저렇게 깨끗한 모습일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반대로 같은 날 이제 충주에서 찍힌 태영호 의원의 사진은 이제 너무나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제 조수진 의원이 올렸는데 이제 화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의당에서 어제 그 사진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 사진은 복구활동 초기에 잠깐 찍은 사진을 올린 거다. 실제 초기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던 당시에는 모두가 다 일을 하느라고 사진을 찍을 시간도 없었다. 그리고 마치 심상정 대표가 사진을 올렸다가 비난 댓글이 많아지니까 이제 마치 삭제한 것처럼 뒤늦게 삭제한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사진을 내린 거고 마치 무슨 이런 뭐 상황을 좀 의식해서 뭐 사진을 삭제했다든지 뭐 한다는 보도는 조금 사실이 아니다, 좀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작업하고 봉사하러 가자마자 찍힌 사진이기 때문에 이제 장화라든가 옷이 깨끗하다라는 정의당의 설명인데 윤현님, 글쎄요, 사진이라는 게 어떨 때는 많은 걸 얘기해 주기도 하지만 그냥 순간만 포착한 거기 때문에 앞뒤 전후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해를 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어떤 취지에 어떤 목적으로 올렸느냐도 중요할 거고요.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저렇게 사진을 뭐 자기 개인의 SNS에 올리든 아니면 당의 공식 사이트에 올리든 또는 기자들을 대동하고 가서 일부러 찍었든 목적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진을 뭐하러 찍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자세, 본연의 활동보다는 수혜를 입은 지역에 가서 저렇게 복구를 직접 몸으로 육체 노동을 해서 돕는 게 우선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설사 가서 일을 설렁설렁 했든 아니면 뭐 정말 뭐 변기 뭐를 치우는 활동을 했든 간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단지 보여주기 위한, 단지 그야말로 사진을 찍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럼 100번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면 실제 의도가 뭐냐, 저희가 뭐냐, 신용만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시달리는 거고요. 사진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글 잘못 써가지고 필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입는 것처럼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거 하는 거 좋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더 필요한 게 뭔가를 따져봐서 차라리 이럴 때 지금 국회 이미 이제 문 닫아버렸는데요. 이럴 때 빨리 국회 문 열어가지고 아까 우리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4대강 때문에 홍수가 더 났니 안 났니 과학의 영역인데 이거 말고 오히려 관계와 치수, 배수를 위해서 그동안의 예산 책정이 부족했다면 100년에 한 번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비해서 오히려 예산을 더 지금 배정을 해주는 게 더 필요하다. 아니면 수혜를 입은 분들 지금 예비비 다 떨어져가지고 재난구호도 제대로 못한다는데 추경해야 된다면 지금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그거 하는 게 더 급선무라면 저렇게 가서 장화에 흙 묻히고 옷에 흙 묻히고 이게 진짜니 가짜니 이런 논쟁보다는 오히려 그런 거 하는 게 국회의원한테는 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가서 봉사활동 하시고 장화에 흙 묻히고 손에 흙 묻히는 거를 활동하는 걸 제가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어느 게 더 필요하고 어느 게 더 실제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거를 아마 각자 할 일이 다 따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권성희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들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은 진정성이라는 거를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 정도 사진으로 일반 유권자들은 잘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어떤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한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정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진 찍는데 이렇게 혈안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수해 현장에 가서 복구 열심히 도와주면 누군가 주민 중에 한 사람이 감동받아서 저절로 카메라 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출이 된다면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지 본인들이 어떤 당에서 인증샷 찍는 건 정말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부적절한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미지 정치가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진을 유효하다고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미지죠. 근데 사실 이미지라는 게 알고 보면 허상이에요. 허상이기 때문에 그게 실체, 팩트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유권자들 역시 이미지 좋은 정치인에게 한 표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인증샷 찍는데 지금 수해 현장 가서 인증샷 찍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인증샷 찍기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심상정 대표 이 인증샷과 관련한 논란 때문에 정치인들이 앞으로는 사진 찍는 거 좀 조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 유호정 기자 이거를 최소화하라고 했다면서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을. 네, 그렇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각각 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는데 보통 이렇게 지도부가 수해 복구 현장을 찾는 날이면 이게 아침부터 사실 사진 기사들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오늘 사실 올라왔지만 좀 평소와 달리 좀 비교적 적게 올라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봉사활동에 나설 때 사진 촬영을 금지하거나 혹은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그 의도와 다르게 혹은 이런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염두한 이 조치로 보입니다. 지금 영상에도 보이고 있는데 최현미 기자 지금 여야 모두 지금 수해 복구 현장으로 달려간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전남 구리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 중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서울 경기 지역 의원이 1차로 그리고 차기 지도부들 그리고 현 지도부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지금 뭐 수해 복구에 힘을 쏟겠다라면서 당 일정을 두 당 모두
당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지금 저렇게 현장에 가서 직접 수해 복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 안경에 지금 이 습기가 잔뜩, 김이 잔뜩 껴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낙연 의원도 함께했고요. 통합당 같은 경우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남 구리에 가 있는데 사실 어제 김종인 대표도 다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서울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요. 본인을 따라온 그 당원, 자신의 지역구 대구 지역의 당원 4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랑 같이 지금 오늘까지도 지금 수해 복구 작업을 하면서 당 초선 의원들한테 콜을 보냈다고 해요. 좀 같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당 초선 의원들 16명이 두 조로 나눠가지고 이제 다시 저 구례로 내려가서 이 주호영 의원의 수해 활동에 함께 했습니다. 실제로 수해 복구 작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것이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좀 현장의 의견이요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번 장마는 가장 오랫동안 가장 늦게까지 지속된 장마로 기록되었습니다.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정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656명을 구조를 했습니다마는 10건의 소중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가능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의 방점을 두고 열심히 다시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이 재난지역 배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하동에 큰 힘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부 해수부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님부터 철원 현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군 장병 인명 피해는 없으며. 유기정 기자, 지금 보니까 화상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지시를 내렸던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수해 복구 현장을 영상으로 직접 보고 관련한 지시를 내린 상황인데요. 이 재정 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대책을 마련해달라라는 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총리, 대통령 모두 휴가까지 반납을 하고 지금 작업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